네, 안녕하세요. 양사장입니다. 엘친마당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후반기 첫 3연전을 마쳤습니다. 4연전으로 편성이 됐지만 한 경기 취소가 되면서 3연전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는데, 롯데에게도 LG에게도 뭔가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롯데는 결과도 루징 시리즈를 또 했고, 우리는 또 위닝 시리즈를 했지만 조금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닝 시리즈를 했어도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남지 않았나 해서 오늘은 후반기 3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후반기 프리뷰를 했을 때 팀은 어떤가, 어떤 게 더 생각보다 좋고 어떤 게 좀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이 3연전을 통해서 조금 나온 게 있기 때문에 3연전을 치르고 난 이후에 지금 팀의 상황, 또 나아갈 부분, 우리가 어쨌든 지금 선두하는 5게임 반차까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2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밑에 또 순위가 짜르륵 있기 때문에 3위부터. 그래서 3경기를 치렀지만 후반기 어떤 게 생각보다 좋았고 어떤 걸 조금 더 후반기에 변화를 좀 줘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기 첫 3연전을 통해 본 팀 전력. 아무래도 프리뷰와 크게 다른 부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비슷하게 가는데, 역시 이제 국내 선발진은 좀 다행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선발진에서는 국내 선발 손주영 선수와 임찬규 선수가 확실히 조금 쉬고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3경기에서 에르난데스까지 5이닝 이상 3실점 이하로 다 투구를 마치기는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손주영 선수와 임찬규 선수가 뭐가 좋았냐면은 공격적으로 하나 뭐 안타를 맞더라도, 심지어 장타를 맞더라도 착실하게 아웃 카운트를, 다음 타자 승부를 뭐 데이터가 안 좋거나 1루가 비어있을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다 정면 승부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실점을 좀 제어할 수 있는, 특히나 이 팀 타격이 올 시즌에 상당히 좋은 롯데와의 경기에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따냈다는 거,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에서 이 선수들은 계속 잘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이제 송승기 선수까지, 국내 선발진은 송승기 선수가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쉬면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풀타임 셔틀라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체력 보충도 좀 했다고 하고, 휴식기에 또 정말 시즌 중간에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서 송승기 선수가 화요일날 나서면은 송승기, 치리노스, 손주영, 요 기아와의 원정 주중 3연전은 이 순서로 나서거든요. 그래서 송승기 선수까지 뭐 사실 송승기 선수는 또 임찬규, 손주영 다음으로 5선발 역할만 좀 해주면 되니까, 전반기에 기대보다 잘해서 그렇지 이제는 풀타임이 처음이니까 5이닝 이상 3실점 이하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외국인 투수 에르난데스는 등판을 했고 치리너스는 수요일에 나오는데, 에르난데스 선수가 일단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사사구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공은 삼성전만큼 괜찮았어요. 구속도 나오고 변화구들도 나쁘지 않았고, 심지어 투심 페스티벌, 커터 뭐 이런 구종들이 사실 구속의 차이만 조금 있지 무브먼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타자들이 이걸 노리는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롯데전에서는 좀 포신 페스티벌 위주로 구속 차이를 이용해서 변화구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문제는 그냥 안타를 맞으면 되고 안타를 맞아도 다음 타자 잡으면 되는데 꼭 볼넷을 주는 게 문제였습니다. 롯데전에 쓸데없이 승부를 피해갔죠. 맞을까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치리노스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볼넷을 안 주고 그냥 공격적으로 가야죠. 손주영 선수나 임창규 선수처럼. 그러다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기량인데 뭐 해보지도 않고 볼넷을 주면은 이거는 외국인 투수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뭐 그래서 에르난데스가 어쨌든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했지만 삼성전에 비해서 롯데전에 조금 또 내용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에르난데스는 다음 등판이죠. 두산전에 조금 어떻게 던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도 퀄리티 스타트를 한다 하면 그래 그냥 2선발로 쓰자라는 얘기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치리노스 선수가 문제죠. 치리노스는 우리가 기대치가 1선발이잖아요. 여기서 기아전에, 지난 기아전도 잘 던지다가 갑자기 대량 실점했잖아요. 그런 경기가 나온다면은 이게 치리노스가 아마 이번 등판도 끝나고 퓨처스에서 열흘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주 대구 삼성전 주말에 한 경기 나올 거거든요. 열흘 휴식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치리노스의 피칭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뭐 외국인 투수를 좀 바꾸는 게 분위기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뭐
이 선수들보다 나은 선수를 찾아오려면은 조금의 과정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뭐 그런 타이밍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치리너스가 잘 던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또 안 던지게 된다면은 또 후반기 머리 아파질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가 어느 정도만 좀 해주면, 6월처럼 너무 부진하지 않고 그 정도만 좀 개선을 하면 그래도 선발진은 아주 훌륭하게 LG 트윈스 최대 강점으로 또 시즌 초처럼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불펜인데요. 불펜 필승조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전반기 꽤 긴 시간을 김진성, 박명근 거의 뭐 두 명의 선수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정용 선수가 돌아오고 또 유영찬 선수도 계속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고 김진성, 이정용, 유영찬까지 필승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일단은 3명의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발이 6이닝만 막아준다면 혹은 6회 마운드를 내려가도 뭐 김지성 선수나 다른 선수들을 좀 투입해서 막아준다면 뭐 최소한의 필승조 구성은 성공이 되니까 김지성 선수나 이정용 선수나 상황에 여유가 있으면 멀티이닝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두 경기 모두 한 점차 승리하는 데 있어서 뭐 후반부에 점수를 뽑든 동점 상황에서 또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든 이 필승조의 세 선수를 바탕으로 한 점차 승부를 2번 이긴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불펜 B조입니다. 이 세 명의 선수만 가지고 야구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선수 뒤쪽에 좀 붙어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연장을 가거나 선발 투수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닝을 못 먹고 내려가면 그러면은 한두 명 투수가 더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지금 유력한 선수가 박명근이었는데 6월 이후에 많이 흔들리고 또 올스타 휴식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볼넷 주고 내용이 좋지 않았죠. 롯데전에서 길게 좀 휴식을 줬습니다만, 그래서 박명근 선수는 퓨처스에 내려가 있고요. 장현식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무실점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전에서는 수비 도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안 좋았을 때보다는 또 키움전에 멀티이닝을 하고 나서는 공이 좀 괜찮아졌어요. 흔들릴 때보다는. 그래서 장현식 선수의 역할은 선발이 이닝을 못 먹고 내려갔을 때 혹은 한두 점 차로 지고 있을 때 무실점으로 막아주면 동점 내지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멀티이닝 뭐 연투 이렇게 등판을 시키고 뭐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그러다 보면은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현식 선수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희망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지강 선수나 김영우 선수도 뭐 전반기에 정말 이 두 선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두 선수도 역시 똑같죠. 장현식 선수랑 추격할 때 또 힘을 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혹은 뭐 한 4, 5점 차 리드 상황에서 필승조를 아껴야 될 때는 이 선수들이 먼저 나오면서 1이닝을 막아주면은 또 필승조 휴식도 취하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B조를 요 세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박명훈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은 뭐 이런 상황에 등판을 하긴 좀 어렵고, 뭐 점수차가 크게 났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뭐 박시원, 함덕주, 백승현 이렇게 좀 쓰고, 또 박명근 선수가 회복을 해서 올라오고, 세 자리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자리에서 세 자리 정도는. 그래서 불펜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타격, 이 타선을 좀 보면은 여전히 신민재 선수가 좀 뜨겁게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타자로 나서면서 또 장타도 보여주고, 선두타자로서 안타, 뭐 볼넷 이렇게 출루도 해주고, 신민재 선수가 후반기에도 너무나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문성주 선수도 최근에 몇 년간 후반기에 좀 부상 등이 이어졌는데 버닝 모드입니다. 7월에 좋은 타격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사실 문보경 선수나 박동원 선수도 장타를 쳐줄 때는 박동원 선수가 간보아한테 홈런 하나 쳤고 문보경 선수는 일요일날 결승타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면 살아나거든요. 이것도 못 해줬기 때문에 팀타선이 더 어려웠는데 후반기에는 요걸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2승이라도 건졌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팀이 쉬운 투수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투수랑 만났을 때 요 선수들이 좀 팀타선의 활로를 뚫어주면 최소한의 점수를 뽑아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은 선수는 오지환, 김현수, 박혜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김현수 선수는 전반기 해준 게 많고 뭐 이러다 보면은 살아나겠죠. 워낙 또 올 시즌에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슬럼프가 좀 짧습니다. 광주 가서 좀 살아나길 바라고, 박혜민 선수는 또 9번 타수에서 최소한의 출루를 여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안타도 나오고, 사실 타구질이 좀 좋았는데 잡힌 게 많아요. 오지환 선수도 사실은 뭐 간보아 상대로 2루타를 치고 출루할 땐 좋았는데 일요일 경기에서는 또 타격감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오지환 선수는 사실 이 타격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김현수 선수가 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비시즌에 처음부터 다시 뭔가 좀 정립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진짜 어쩌다가 홈런 한 방? 요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나마 그래도 수비가 오지환 선수가 전반기에는 수비도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수비는 체력적으로 좀 회복이 돼서 그런지 좀 안정을 찾았다는 거, 그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오스틴이 돌아와서 좀 쳐줘야죠. 오스틴 선수가 이번 주에 퓨처스 나오고 다음 주에 복귀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3번 타순에 오스틴이 들어가면서 신민재, 문성주, 오스틴, 문보경, 김현수, 박동원, 천성호, 오지환, 박혜민으로 타순 구성이 가능하고요. 또 김현수 선수가 지명타자에 들어가면 외야에 뭐 최원영 선수가 나오는 등 이런 식으로, 또 천성호 선수가 뭐 2루수, 1루수, 3루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천성호 선수나 구본혁 선수가 나온다면은 다른 선수들한테 지명타자를 좀 돌려쓰면서 이렇게 많은 걸 기대할 수가 있어서 이 자리를 또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틴이 오면은 타격감이 좋지 않은 타자들을 조금 뒤로 배치를 하면서 타선이 좀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게 연쇄적인 효과죠. 오스틴이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3경기를 봤을 때 상대도 사실은 에이스급 투수를 좀 내보내면서, 특히나 우리가 기아전에도 내일을 만나거든요. 광주 경기 비가 오면서 로테이션이 밀려서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을 거예요. 우천 취소되면은 로테이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LG전에 1선발급 외국인 투수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투수력이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놓고 한 점 싸움을 이기는 게 중요하죠. 일요일 경기처럼 타선이 안 풀릴 때는 김현 선수 대신에 구본혁을 대타로 써서 번트를 내고 결승점을 뽑는 그런 상황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점 싸움에서 2023년에도 그렇게 많이 이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운드가 뭐 엉망이라면 이걸 할 수가 없겠지만 마운드 상태 나쁘지 않고 한 점 싸움을 걸었을 때 승부를 할 수 있는 불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경기들 잘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위 타선에 찬스가 걸리면 최소한의 어떤 주자를 보내놓고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 동점 상황에서 박동원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간 이후에 오지환 선수 타석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심 좀 번트를 되게 바랬어요. 결과가 병살타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지환 선수 타격감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데 동점 상황에서는 뒷타자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후반부에 한 점 싸움 되면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주자를 보내는 그런 뭐 작전이라든지 번트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죠, LG 트윈스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좀 더 원활하게 타격이 돌아가고 상대도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또 강팀의 냄새가 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점 싸움에서 이기는 게 좀 중요하고요. 특히나 적극적인 베이스 러닝을 기대할 수 있는 신민재 선수와 박혜민 선수가 루상에 나간다면은 2루에 또 살확률이 높잖아요. 도루를 했을 때 혹은 뭐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주루 플레이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원영 선수나 구본혁 선수나 이주원 선수 백업으로 주로 나오고 있는 3명의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뭐 대수비, 대주자, 대타 이렇게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스타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3명의 활약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사실은 주전이라 생각을 하고 시합에 나와야겠죠. 요 세 선수까지 해서 한 점 싸움의 중요성, 또 선수들을 좀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수비에서도 한 점을 덜 주는 거, 한 베이스를 덜 가게 하는 거. 뭐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번트를 댔을 때 상대가 뭐 2루 주자 3루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타자 주자를 아웃을 시켜야죠. 이거를 무리해서 3루를 바라보려다가 조금 실책이 나오거나 또 주자가 다 살게 되면은 한 점 줄 거 2점 주고 2점 줄 거 석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겠죠. 임찬규 선수가 투수 땅볼 잡았을 때 2루에 조금 송구가 급해가지고 악송구가 날 뻔했어요. 그걸 신민재 선수가 잘 잡아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만약에 거기서 신민재 선수가 잡고 빨리 1루에 던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 또 실책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확실히 꼭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아웃 카운트를 무조건 늘리자 이런 생각으로 수비하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기 3경기를 치르고 2승 1패를 한 상황에서 또 팀의 경기력이나 전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가 오스틴 없이 경기 치르는 마지막 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아와의 경기, 두산과의 경기 상당히 중요한데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